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했지만 기저의 물가 압력은 오히려 약간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6개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증오범죄가 3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에 따른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한국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맨하튼 유명 한식당에서 배달한 육개장에서 쥐가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저의 물가 압력은 오히려 약간 더 강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6.4%보다 오름폭을 줄여 2021년 9월 이후 가장 적게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식료품 물가가 1월보다 0.4%, 작년 2월보다 9.5% 각각 오른 반면 에너지 물가는 1월보다 0.6% 떨어져 전체 물가지수 상승폭을 억제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물가도 작년 대비로는 5.2% 상승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월보다 8% 급락해 2006년 10월 이후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고 연료유 가격도 같은 기간 7.9% 내려갔습니다. 반면 휘발유는 1%, 전기는 0.5%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5.5%, 1월보다는 0.5%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주택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비용입니다. 주거비는 1월보다 0.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8.1% 각각 급등해 근원 CPI 상승분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지만 근원 CPI가 여전히 높고 상승폭을 키웠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신호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잇단 중소은행 붕괴 사태로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스템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받아든 연준으로서는 오는 21일에서 22일 열리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거나 아예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오늘 노동부 발표를 고려하면 금융권 불안이 진정될 경우 연준이 조금씩이나마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준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한 규제 감독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 주주들은 모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을 통해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은 연준의 철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규제 감독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번 재검토 작업은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바 부의장은 이번 SVB 파산과 관련해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감독하고 규제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와 관련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5월 1일까지 해당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VB와 시그니처 은행을 감사한 회계법인 KPMG가 규제 당국의 조사와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KPMG는 지난 2월 24일 SVB 모기업 SVB 파이낸셜 그룹의 감사 보고서를 승인했지만 3월 10일 SVB는 파산했습니다. 시그니처 은행도 KPMG가 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지 11일 만에 파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과 은행 경영진 및 KPMG가 위기를 인지한 시점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두 은행의 감사가 모두 지난해를 위한 것이었지만 감사인들은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강조하고 회사의 장부 마감 후 감사 완료 전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을 선언한 이후 주주들은 모기업인 SBB 파이낸셜 경영진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자산 구조가 고금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2021년 1월 16일부터 이달 10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쇄 파산으로 금융권을 둘러싼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6개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비롯해 자이언트 뱅크오프,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 코메리카와 UMB 파이낸셜,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등 지역은행 6곳에 대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는 9일 마이너스 16.51%, 10일 마이너스 14.84%에 이어 13일에는 61.83% 급락하면서 이번 달 들어 주가가 74.6%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전체 예금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195억 달러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지난해 연말 기준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즉 만기 전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의 미실현 손실이 4억 7,1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무디스는 SBB 파산 과정과 마찬가지로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인출되고 유동성은 부족한 경우 자산을 팔아야 하고 미실현 손실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메리카 은행은 전체 예치금 가운데 62%인 455억 달러가 FDIC 보호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 기준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손실이 30억 3천만 달러입니다. 자이언트 뱅크오프는 전체 예치금 가운데 53%인 376억 달러가 FDIC 보험 대상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 기준 매도 가능 증권의 미실현 손실이 16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한편 무디스는 이날 이미 폐쇄된 시그니처 은행의 후순위채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수준인 C로 매기고 등급 전망은 철회했습니다. 지난 12월 FBI는 지난해 증오범죄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불완전한 데이터에 따른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는 2021년 증오범죄가 35%나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성적 지향에 따른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어제 연방수사국이 발표한 연례 증오범죄 보고서 보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총 1,840건의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해 2020년에 8,052건과 비교해 35%나 증가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국 전역 법 집행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증오범죄 사건을 추적해 집계된 겁니다. 지난 12월에 FBI가 발표했던 자료에서는 증오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불완전한 데이터에 따른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성소수자는 2021년에 증오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1,707건의 성소수자 혐오 범죄를 기록했고 이는 2020년에 기록된 1,110건보다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1,979명이 성적 지향으로 인해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UCLA 법대 윌리엄스 연구소에 의하면 미 전역에서 성소수자라고 밝힌 사람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2021년에는 성소수자 5,000명당 1명이 증오범죄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랜스젠더 및 성전환자에 대한 증오범죄는 2021년 342건이 발생했고 2020년 266건에 비해 29% 증가했습니다. 미 전역에 약 140만 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걸 감안할 때 트랜스젠더 3,571명당 1명이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한국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보 재정 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4년간 총 1조 6,767억 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가입자들이 한국 건보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과 달리 오히려 건보 재정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적 가입자들의 경우 2021년 68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건보공단이 치료비 등에 쓴 급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별 외국인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 국적자는 모두 보험 급여보다 많은 비용을 보험료로 납부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건보 가입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의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무임승차 먹튀 논란은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잘못된 정책으로 재외동포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하튼 유명 한식당에서 배달한 육개장에서 쥐가 나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한인이 SNS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티즌들은 분노의 댓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유명 한식당 감미옥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쥐 시체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토요일 배달앱을 통해 맨해튼 감미옥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남편과 함께 주문한 음식을 절반가량 먹다가 죽은 쥐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을 받은 부부는 식당에 연락했지만 처음에는 보상금으로 $100를 제안했고 이후에는 $5,000를 제시했지만 유니스 부부가 이에 항의하자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스 부부는 현재 소셜미디어에 해당 사건의 내용과 쥐 시체가 나오는 영상을 게시했고 게시물에는 네티즌들의 분노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미옥 측에서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유니스 부부 측에서 항의 전화와 함께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해 법적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라며 식당은 매 2주마다 쥐 방역업체를 통해 위생을 감시해왔고 최근에 쥐의 흔적이 없었던 만큼 유니스 씨 측의 제보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감미옥 측은 현재 당시 영상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우버, 리프트 등의 운전자들을 직원이라고 판결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어제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에서는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용자 신분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운전자들 측은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항소심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업원이라고 판결 내렸던 1심의 결정이 뒤집어진 겁니다. 우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앱을 기반으로 한 긱경제가 배달업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우버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자 신분이라며 이에 걸맞은 근로 혜택을 요구해왔습니다. 곳곳에서 긱경제 참여자의 신분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벌어졌고 진보적인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20년 초 노동자 재분류 신법에 따라 우버가 운전자를 종업원으로 간주해야 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후 우버와 리프트는 그해 11월 전국 선거마다 하는 주민 발의에 일반인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버 운전자들의 신분을 독립계약자로 해서 신법의 예외가 되게 하는 안을 제기했고 이 우버 주민 발의안이 투표로 통과됐지만 운전자 측은 부당성을 법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2021년 8월 주 1심 법원은 주민 발의 내용이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한다면서 위헌 판결을 내리고 우버 운전자는 정식 종업원이라 유급 병가나 회사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우버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 어제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운전자 등 긱경제 참여자는 종업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다만 운전자 측은 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쉽고 저렴해지면서 일반인들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짜뉴스도 활개를 치면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트위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국민 징병제를 선언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삽시간에 영상이 퍼지면서 800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 영상은 우익단체 휴먼 이벤트 데일리가 제작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들은 AI를 활용해 인간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와 AI 보이스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도 실제 광고 영상과 유명인의 목소리를 AI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영상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코미디언 출신 팟캐스터 조 로건과 게스트 앤드류 휴버맨 박사가 남성용 성욕 증진 커피 브랜드를 홍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격히 퍼져나가자 휴버맨 박사는 트윗을 통해 영상이 가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영상이 최근 AI의 발달과 함께 유명인을 내세운 가짜뉴스, 가짜 광고 영상의 확산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I 기술이 발달하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IT 기업들은 AI로 제작된 가짜 영상을 탐지하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딥페이크 영상을 83%까지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 기업 트위치 등은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희환 뉴욕 총영사는 어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방문해 면담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만큼 뉴저지 한인사회와의 교류 확대 및 뉴저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지원 등에 머피 주지사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영사는 한국과 뉴저지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께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아파트 안에서 3세 여아가 부모의 총을 만지다 총탄이 발사돼 옆에 있던 4세 언니가 맞아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3세 여아가 침실 안에 놓여있던 장전된 상태의 반자동 권총을 만지다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집 안에는 아이의 부모와 그 친구들까지 성인 5명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방 안에 단둘이만 남겨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의회의 서머타임을 영구 시행하는 법안이 지난 13일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서머타임을 뉴욕주와 뉴욕시의 연중 표준 시간으로 설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안이 발효되면 오는 11월에는 3월부터 적용된 서머타임을 종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뉴욕에서 서머타임 영구화가 발효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안도 함께 통과돼야 합니다. 현재 19개 주가 주의회에서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후 연방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전과자들의 주택 임대 요구를 집주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발의한 공평한 재입주 및 기회를 위한 주택 법안은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들이 주택 임차를 요구할 때 집주인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살라자르 의원은 감옥에서 풀려난 전과자들도 반드시 어디선가 살아야 한다며 과거 저지른 범죄 때문에 주택 렌트를 거부 또는 배제당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에는 구름이 많겠지만 점차 개겠고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3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